아쉬움이 컸어요. 의대를 바라고 있었지만 2131이라는 너무 터무니없는 성적표를 받아서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목표하던 꿈이 있었는데 허무하게 좌절되다 보니 재수를 결심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재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1년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죠. 다시 한번 똑같은 공부를 한다는 게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지만 참고 이겨야겠다는 각오로 재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역 때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스스로 참고 공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숙학원에 다니기로 마음먹고 강남 하이퍼 의대관이랑 이니셜만 얘기해도 다 아는 다른 누구 찾아가 상담도 받아봤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또 주변에서 강한 의대관이 관리가 좋다고 하기에 고민 없이 여기 다니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습 비누는 정말 좋았어요. 더욱이 선생님들 모두가 자습 분위기에 힘쓰시고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학원 생활이 순탄했다고 생각돼요. 힘들 때가 있으면 상담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한 가닥 정도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재수하면서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얻었습니다. 가장 만족했던 거는 생활관리였어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생활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는 학습 전략 담임쌤이 계셨다는 점이에요. 전략 담임쌤은 종료 시간마다 이런저런 소식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게는 나름의 휴식 시간이었고 또 하나의 활력소였습니다. 또한 쌤은 자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교실에서 자는 친구 또는 소란스러운 친구들을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셨어요. 또 정말로 친절하셔서 쌤이라는 권위적인 모습보다 친구처럼 느껴져서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 때 참 많이 놀았습니다. PC방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정작 자습실에서는 잠만 잤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럭저럭 잘 나오니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공부는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는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았어요. 재수를 마음먹었을 때는 정신무정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되새긴 말은 자만하지 말자였습니다. 남들보다 잘한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찾아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공부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노트 필기, 정리, 오답노트 따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친구들 다수가 노트에 필기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보다 라는 생각에 따라하게 됐는데 덕분에 성적도 향상되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배웠습니다. 국어는 기출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고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기출은 계속 보면 내용이 기억나고 문제의 답도 기억나는데 저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중심 내용에만 집중해서 읽거나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거나 뒷내용을 추론하여 읽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읽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모든 읽기 방법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지문 이해력도 높아지고 읽는 속도 또한 빨라져서 국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은 실력 향상보다는 실수 잡기에 주력했어요. 흔히 하는 실수에는 문제 잘못 읽기, 계산 실수하거나 풀이 과정에서 조건 빼먹는 경우 등이 있는데 저는 실수를 막기 위해 문제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꿨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대충만 읽고 뭘 구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들 때가 많았는데 그러지 않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읽으면서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또 어려운 조건은 내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여 문제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이해도 쉽고 무엇을 구하는지 목표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또 문제를 풀 때는 풀이와 계산을 따로 분리하여 쓰고 풀이는 위에서 아래로 나란하게 깔끔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잘못 나오는 경우를 줄일 수 있고 검토하기도 수월해져요. 화원은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풀던 방식을 버리려 했고 새로운 방법을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버벅거리기 십상이었지만 체화하려고 노력했고 질문도 자주 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상세히 노트에 적고 예시도 적어서 여러 번 복습했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내가 잘못한 점, 실수한 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는 내가 풀이했던 과정을 다시 생각하며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한 권의 노트에 적어 단권화하려 했고 수능 시험 한 달 전에는 이 노트가 정말 유용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정말 초심을 유지하며 공부했습니다. 회원 때 지원이 쉽다고 1등급 무난히 받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무엇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지원은 다른 과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개념 공부는 수능 때까지 해야 합니다. 재수를 하면서 개념 노트를 한 권 만들었고 여기에 틀린 문제에서 알게 된 새로운 생소한 개념들을 단원별로 정리해서 단권화했습니다. 이 노트 또한 수능 보기 전날까지 반복했고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왔습니다.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자부심이 있으니 수능장에서 낯선 문제를 봐도 떨리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저의 방법은 저의 방법일 뿐 모두가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의 방법이나 선생님들의 조언을 참고한다면 좀 더 향상된 공부 방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평 이후 7, 8월은 정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가 생각만 나게 되고 도대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책을 읽긴 하는데 이해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진 않았어요. 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여기서 한번 풀어주면 끝도 없이 풀어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9평 이후에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 그게 끝까지 갔습니다. 자신이 슬럼프가 오면 그 슬럼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페이스 유지한 채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숙학원은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만약 숙소에서 룸메들과 떠들거나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 잠을 못 잔다면 다음날 하루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룸메들과 수다는 적당히만 하고 빨리 잠들기를 연습했죠. 또 학원에서 진행하는 심야 자습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계획과 달리 오늘 못다한 공부가 있어 아쉽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최대한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려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잤어요. 또 체육 시간에는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는 기분이었어요. 9월에 한번 크게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수업도 못 듣다시피 했었죠. 그날엔 외진 나가서 주사 맞고 하루 종일 보건실에서 누워 있었더니 금세 회복했어요. 학원에서 생활하던 중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다음을 위해 하루 정도 푹 쉬고 빠르게 회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논술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복습하고 예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의대 논술의 경우에는 학원의 메디컬 논술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을 봤는데 둘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느꼈어요. 일단 가톨릭대학교는 의학 논술을 보고 과학 논술이 없어요. 수리 논술 문제를 보는데 숫자도 되게 더럽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으니까 또 당화해서 허둥지둥 되기 바빴네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의학 논술이라도 잘 써야지 라는 마음에 문제를 읽었는데 내용 정리가 쉽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원고지에 작성하는 거라 부담도 되고요. 시험 보면서 느낀 건데 가톨릭 대학교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리 논술 시험도 다른 대학교보다 월등히 어렵고 의학 논술은 낯설고 가톨릭 대학교 논술을 준비한 학생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며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 논술은 평소에 기출 문제를 보고 직접 원고지에 써보고 예시 답안과 비교해보다던가 아니면 메디컬 논술 전문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는 의대 논술 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문항의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이 어설프거나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다시 채워넣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에 답까지 쭉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논리적인 부분이 중요시되기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해요. 재수를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과는 수능 시험장에 가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시험을 끝내고 나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 진짜 최선을 다했고 절대로 후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재수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재수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힘든데 여기까지만 할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생각은 정말 금물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수능은 단거리 싸움이 아닌 1년이라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도움, 선생님들의 조언, 상담이 힘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반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의지했고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